안녕하세요. 우리가 3월 6일에 나왔던 SCLC 소세포 폐암에 대한 아파티니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적응증은 지금 현재 PFS는 어떤 상황이느냐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15%를 차지하고서 MPFS가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CLC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기대해볼 수 있는 MPFS는 3개월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파티닙이랑 케모세라피를 병용하면은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MPFS가 무려 7.4개월이 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 3개월 대 7개월이니까 2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엄밀하게 검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드나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느낌만 느껴보면 될 듯한데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SCLC 같은 경우에는 PFS가 3개월 미만인데 아파티닙이랑 케모세라피 병용으로 했을 때는 7.43개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43개월이라고 하면은 대략 1년이나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S 같은 경우에는 12.5개월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PFS는 1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2개월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자,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임상 디자인에서 아웃컴 메저에 보면은 타임프레임이 PFS 같은 경우에는 1year입니다. OS는 타임프레임이 5year잖아요. 그러니까 PFS는 1년, OS는 5년이니까 여기 보면은 OS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넘어간 12.5개월이 MOS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냐? 타임프레임이 5년이니까. 그런데 PFS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연구자들이 MPFS가 한 1년이 넘어서도 한 13개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타임프레임을 한 2년 정도 잡았겠죠. 그런데 1년으로 잡은 이유는 아마도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SCLC는 PFS가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아무리 좋아도 1년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프레임을 1년으로 잡고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PFS랑 OS랑 이 값들을 비교를 했을 때 PFS보다 OS가 더 크죠. 7.4개월 대 12.5개월이니까. HLB의 엔젤 스터디 데이터도 보면은 PFS 2.83개월보다 OS 5.78개월이 더 숫자가 높죠. 자,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PFS랑 OS는 공통적인 게 사망이죠.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PFS는 하나 더 있잖아요. 종양 크기가 커지면은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크기가 커지면은 PFS는 그때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S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운명하실 경우에 기록을 하는데 PFS는 운명하시는 거 플러스 종양 크기가 커지는 거에 초과되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OS는 조건이 하나지만은 PFS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빠르게 기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FS보다 OS가 숫자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타임프레임도 1년 이상 5년 안에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람들도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years라고 적혀 있고 PFS는 1년 안에 종양 크기가 커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으로 또 잡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PFS가 3개월 미만이다. 굉장히 짧은 걸 알 수 있겠는데 HLB 리보세라닙이랑 케모세라피 병용으로 하면은 PFS가 7.4개월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은 대략 2배 이상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PFS보다 OS가 더 숫자가 큰 이유는 OS는 기록되는 조건이 하나지만은 PFS는 기록되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돼도 데이터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짧다는 것이고, 그리고 폐암은 중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꽤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타바코 인더스트리가 또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죠. 중국에서 뭐 공장 돌리고 대기 오염 생기고 담배 산업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도 한 절반 정도가 담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 길 다닐 때 담배 냄새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쾌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봄이면은 미세먼지에다가 담배 연기에다가 이거는 뭐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한국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랑 한국의 상황이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배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폐암에 더 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담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에서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방문하면 서로 담배부터 권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상담은 담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담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타바코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비싼 거는 고급 담배는 한국 거보다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한 가스에 7,400원, 그리고 뭐 소프트팩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뭐 가짜도 많다고 하고, 가장 비싼 것은 16,000원짜리. 딱 봐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중국에 이제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 상하이 고급 백화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점원에게 이 말보로는 진짜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누구도 모른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나라다. 그리고 중국 담배는 우리 담배에 비해 독한 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 담배가 너무 독해서 피우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 어딜 가나 담배 피우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다. 자, 그래 이 블로그를 쓰신 분의 경험담인 것 같은데,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뭐 사드 문제를 이슈를 하면서 30분 동안 10개가 넘는 줄담배를 피운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피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장 사장들도 한 값 이상을 피우는 골초라고 하는데, 자, 이분은 굉장히 비싼 거 피운다고 합니다. 요게 황금엽이라는 16,500원짜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터에 이렇게 금색 띠를 둘러놨죠. 그러니까 비싼 것만큼 중국인들이 좋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담배 많이 피우다 보니까 폐암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11만 명인데 그 중에 폐암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도시가 폐암으로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셈이다. 거의 뭐 3분의 1이 폐암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애들이 있어도 뭐 담배를 피우는 거는 뭐 상관하지 않는다. 애들 계속 맞겠죠, 냄새를. 이 블로그 쓰신 분 진짜 담배 사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여기 금연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연석도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운다. 뭐 사우나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탕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피우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옆에서는 이렇게 잿더리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피우는 것이고, 자, 기차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밖에서 이렇게 또 타기 전에 다 한 대씩 피우고서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승객에게 피우라고 하고서 자기도 같이 이제 피우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자, 이런 것들 보고 나니까 중국은 진짜 혁신적인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게 괜히 타바코 인더스트리라는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죠. 타바코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에어 폴루션도 큰 또 한 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임상시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3, 4등급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용량을 줄이는 프로토콜에 여기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것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티닙만의 부작용이 아니라 케모세라피, 이리노테칸이랑 도세타셀을 같이 쓴 거니까 걔네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3, 4등급의 부작용을 보니까 lower,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3, 4등급에 좀 위험하다 싶은 부작용들은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부작용이 낮은 것은 아파티닙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사람들이 타바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에어 폴루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폐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 폐암 치료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아파티닙이 있는데, 아파티닙의 PFS가 7.43개월로 굉장히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SCLC 같은 경우에는 PFS가 3개월 미만밖에 안 됐다. 그런데 아파티닙 병용요법은 7.43개월로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